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옥석 소장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러분께 찾아뵙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연휴 전 마지막 날인데 오늘 시장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투자들도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수익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우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외 증시에서 일단 미국 그 S&P 500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우선 테슬라가 3.31% 올라왔습니다. 사실 9월 30일부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폐지 직전에 많은 수요자들이 몰려서 판매가 기록적으로 일단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기대 때문에 테슬라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미국 이외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쪽에서 이 테슬라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테슬라 주가 강세를 했다 보이는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일단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86% 올랐습니다. 왜 올라갔느냐? 사실 실적을 갖다가 발표할 이제 순간에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INTC, 인텔 이 종목도 엔비디아로부터 지금 50억 투자를 받는 그런 상태인데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급반등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주춤하는 거지만은 이단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갖다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에 보면은 의약품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인데 일라일리라든지 에브리라든지 머크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데 화이자가 약값을 갖다가 인하한다. 인하하면은 가격이 이제 약값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을 갖다 이번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뭐 최근의 장세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스타게이트 이 사업도 트럼프가 일단 지원하는 정책이고 약값 인하도 일단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인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트럼프의 정책에 방향을 맞추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약가 인하를 통해서 트럼프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이러한 의약품도 그들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보면은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저주했던 그 산업이 있다면은 한 분야가 바로 일단 이 헬스케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헬스케어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헬스케어가 이렇게 꼴찌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점차 일단 또 이제 달라지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의약품의 어떤 차트를 갖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가장 부진했던 상태거든요. 그때 최근 들어서 아주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틀 동안.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은 이제 바이오주도 상승 흐름에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은, 우리 시장에 하나씩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고, 약품주도 그만큼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일단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나올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비농업 부문 민간 고용입니다. 이게 10월 3일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셧다운 때문에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다면은 약 한 60만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예상치가. 좀 전에 일단 이제 비농업 부문 이제 지표가 일단 이제 발표되는데 그 민간 고용부를 이제 ADP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조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 이 이하에 머문다면은 금리 인하가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 이 이상이 된다면은 금리 인하가 지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다음 민간분의 고용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주가 올라간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파월 의장은 연설을 갖다 10월 9일에 하는데 아마 그 연준의 정책 방향이 더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파월 의장은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의 속도를 갖다가 비커스럽게 가속화하는 이런 모습은 아닐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자, 그런 점을 또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 우리 산업부가 수출 증가율을 갖다가 이제 보면 12.7% 증가해서 3년 6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상당히 주목되는데, 여기서 일단 수출을 주도한 쪽이 어디냐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반도체가 역시 수출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셧다운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셧다운을 갖다가 이제 보면은 사실 뭐 근래 2018년 같은 경우는 35일 동안 셧다운 상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서는 한 2주 정도 평균 이렇게 쭉 셧다운 상태가 아주 흔하게 일어났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아닐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셧다운 됐다가 어떤 합의점을 찾고 그 다음에 해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너무 지나치게 이걸 딱지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월간 이제 수출입 증감 추이를 갖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보면은 최근 9월 달에 보면은 수출의 증가율이 12.7%, 수입이 8.2%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두 개 다 일단 이제 증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수출이 증가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미국에서 관세를 갖다가 매기는 그런 상태, 25% 관세를 적용하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수출 증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사실 무역 수지도 보면은 9월 달에 95억 6천만 달러를 갖다 기록해가지고 근래에 들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물을 갖다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만하다 하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지수를 갖다 우리가 보면은 여기 240분봉을 갖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A파가 떨어졌다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B파 반등입니다. 이 B파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직후에 들어가서 조금 더 누르는 그런 C파동을 갖다 거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거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상승 파동을 갖다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APEC 회담 이전에 꼬여있는 한미 관계를 갖다가 풀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것이 풀린다면, 풀린다는 건 이제 그런 거죠. 관세 협상을 갖다가 서명한다든지, 관세 내용에 대해서 3.5%에 대해서 해결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한미 워킹그룹에서 비자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이것이 해결되면은 뭔가 한미 관계가 좀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 그 기미만 보이더라도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APEC 회담 이전에는 뭔가 해결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이거 장기화된다면은 굉장히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걸 짓는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APEC 회담 이전에 10월 중에 뭔가 회복세로 전환을 또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할 이야기 많은데, 그죠? 우선 9월 반도체 수출이 22%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AI가 팽창하면서 AI 칩용 반도체가 급증하는 모습인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HBM이죠, 그죠? 그럼 HBM은 좋으냐? 그건 아니죠, 그죠? 전체가 다 좋은 겁니다. 반도체 가격을 갖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DRAM 컨트롤 프라이스, 그러니까 고정거래 가격이 이렇게 강세를 갖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낸더 플래시도 역시 마찬가지. 서버를 갖다 하는데 저장 기능을 갖다가 이제 강화하려면은 낸더 플래시 기능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클라우드 쪽에서 확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몰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호황 사이클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점을 갖다 고려한다면 반도체는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현 시장이 주도주라는 사실, 그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27년까지는 호황을 갖다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오전을 기대하면서 급등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바로 DRAM, 낸더 플래시,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가 생산해서 이제 수출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죠? 클라우드 서버가 일단은 확장되면서 서버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일단 서버용 DRAM, 낸더 이런 쪽이 그만큼 일단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HBM 수요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상태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와 과정에서 일단 삼성전자, 한미 반도체, 뭐 유니텍스도 어제 좀 많이 떨어졌는데
SK 하이닉스에 이제 장비를 공급하죠. 버닌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한번 좀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타게이트 이 프로젝트에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을 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맹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픈 AI다. 그러니까 스타게이트라는 것은 트럼프가 주도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미국 정부 700조를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또 밝혔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오픈 AI든 소프트뱅크든 오라클이든 이런 회사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HBM 100조를 갖다가 공급할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100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공급이 예상됩니다. HBM 누가 생산합니까? 바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세 회사가 이제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샘 울트만이 한국에 와서 대통령도 만나고 삼성과 SK 쪽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월 최대 90만 장. 이 규모는 전 세계 생산량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만큼 거대한 프로젝트에 일단 이제 참여하게 됐으니까 이런 공급을 갖다가 지금 이제 요청해 온 겁니다, 지금. 이 이외에도 HBM 외에도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공급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갖다 구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D램도 낸드 플래시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뭔가 비메모리 분야에서 일단 이제 뭔가 좀 주도권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지금 메모리 분야가 더 일단 수요가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또 구축하는데 샘 울트만이 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여기에는 이제 뭐 바다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물산이나 삼성중공업도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죠? 핵심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연동돼 있는 그런 협력업체들 이런 것들이 일단 이제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점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 일단 이제 주목되는데 잠정 실적 발표할 시점이 이제 점차 다가오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상태에서 올해를 고비해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수요가 강화되면서 HBM 공급 확대가 기대되는데 삼성전자는 HBM에서 여태까지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 존재는 누가 존재감을 가졌다면 SK 하이닉스고, 그 다음에 2순위로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3순위로서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위치를 차지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HBM4부터 올 한 연말부터 삼성전자도 HBM4에서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동등한 이제 지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메모리 가격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급등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수년간 호황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캐파가 삼성전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수요가 급증하면은 삼성전자가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HBM만 가지고 지금까지 막 이야기하고 AI와 관련해서 일단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아닌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최고의 이제 호황 사이클의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우리가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파운드리 적자폭도 개선되는 걸로 봐야겠습니다. 이 퀄컴 부분에서 계열사도 일단 수요를 늘리게 되고, 퀄컴 자체로도 스냅드래곤 쪽을 갖다가 삼성전자에다 칩을 맡기고 있고, 자동차 칩셋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맡기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또 그만큼 파운드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애플로부터 AI6 라든지 아니죠 이미지 센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로부터 AI6 이런 칩들을 갖다가 지금 주문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파운드리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2조 이상의 일단 손실을 갖다가 적자를 봐왔는데 이거 1조 이내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내년 후년으로 가면서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부분에도 좋아지고 메모리 부분에도 좋아진다면은 삼성전자는 일단 이제 물을 만난 물고기가 되는 것이죠. 우선 이 3분기 실적, 잠정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약 10조 전후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예전에 삼성전자에 일단 이제 이름에 걸맞는 수준으로 일단 되찾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조정기는 매입을 하는 것이 맞겠고, 그죠? 그래서 올해 목표가는 제가 볼 때 10만 원을 갖다가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을 갖다가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삼성전자 긍정적이고, 내년에 가면은 삼성전자는 또 올라갈 겁니다. 15만 원, 20만 원 사이까지도 내년에 아마 삼성전자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죠?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삼성전자 향 종목들도 주목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지금 SK 하이닉스도 일단 당연히 반도체가 다니까 업황 호전에 따른 수혜주고, 그 다음에 HBM 수요가 또 확장되고 하다 보니까 수혜폭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향 종목들에 지금 연동되어 있는 것이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런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이런 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참고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주목을 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쉬고 나면은 아마도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거기에서 뉴욕 정권 거래소에 이제 찾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말이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갖다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를 더 많이 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이런 제 흐름을 반영해서 대통령의 인식이 그렇다면은 여당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잖아요. 12월 정기국회를 갖다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이죠. 그죠? 자사주 매입을 하고 매입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소각도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사주를 갖다가 매입을 갖다가 의무화하고 그 의무화돼서 자사주 매입을 했으면은 소각을 하는데 소각을 갖다가 매입 즉시 소각할 것이냐, 아니면은 매입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말미를 줄 것이냐, 아니면 1년 정도 말미를 줄 것이냐, 이걸 놓고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합의점에 이르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내에 소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떤 식이 됐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면 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주수가 줄어들면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EPS도 올라가게 되고 BPS도 올라가게 되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밸류업, 그래서 우리가 밸류업을 갖다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에 이 논의가 활발해지면은 그걸 논의 자체만 하더라도 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차피 5,000포인트라는 목표를 갖다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같은 지금 정책들을 갖다가 지금 추진을 갖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지고 수혜주는 무엇인가? 자사주 매입을 갖다가 해가지고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쪽이 이제 유리하겠죠. 그 종목들이 바로 지주사고, 그리고 주로 금융권입니다. 은행과 증권, 보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온통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주가라는 게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쉴 때 바로 금융주라든지 지주사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하나의 어떤 주도주로 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갖다가 이제 폐지를 갖다가 이제 했습니다. 폐지를 합니다. 9월 30일부로, 미국 시간 9월 30일부로 폐지를 갖다가 트럼프 정권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조금이 이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사실 그 지급되지 않으면 가격이 약 1,000만 원 정도가 그동안에 일단 보조금을 받으면서 싼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다시 원사로 돌아가면서 1,000만 원이 비싸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전기차를 갖다 누가 사겠습니까? 구입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보조금을 갖다가 받는 그 순간 9월 30일 직전까지 그야말로 일단 1,000만 원 비싸게 사느니 보조금을 받으면서 싸게 사겠다는 이런 이제 수요자가 몰린 거죠. 그죠? 한 번에 다 팔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테슬라가 많이 이제 올라갔지만은 밀어내기 식으로 일단 이제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효과를 본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이외의 지역은 뭐 보조금도 주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미국 내에서는 일단 일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배터리가 이제 수요도 일단 이제 일시 좀 줄어들겠죠, 그죠? 보조금을 이제 지원하지 않으면은 그런 상태 속에서 2차 전지 매출 감소가 또 우려되는 상태에 있고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많이 반영되어 왔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갖다 반영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계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술 혁신을 갖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 기술 혁신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살아남는 거고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우리가 선별적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죠? 한 번 충전했는데 지금까지는 500km대 달린다면은 1000km 갖다 달리도록 이렇게 기술 향상을 갖다 가는다든지 또 전기차 충전을 갖다 일회 충전을 하는데 충전하는 시간을 갖다가 지금 최대한 빨리 해봐야 25분 전후인데 그죠? 그걸 갖다가 다시 20분 이내 또는 10분 이내로 이렇게 축소한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제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될 때 전기차가 조금 비싸더라도 유지비가 싸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질에 따라서 그죠? 높은 가 1억대 이상을 받는 사람, 3억대 이상 받는 차도 있고, 그 다음에 몇 천만 원대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차등화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기차의 어떤 질이 그만큼 높아진다면은 비싸게 받아도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점을 갖다 고려한다면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전기차도 이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2차 전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각 부문별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한미 관계가 교착 상태를 탈출한다는 것은 관세와 3,500달러 투자 문제, 이것이 일단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미 워킹 그룹에서 비자 문제가 일단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일단 관세라든지 3,500달러 투자 문제도 해결을 갖다가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펙 회담에 일단 이제 만남을 갔는데 그 전에 해결을 갖다가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해결될 때는 미국에서 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알래스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은 이들 종목들은 상승의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해결된다면은 조선 분야도 일단 본격화 될 것이고 원전 분야도 미국이 2030까지 10기를 갖다 건축하는데 100조 규모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뭔가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TF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업계에서는 바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알래스카 개발도 일단은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투자 문제가 일단 이제 확정되고, 그리고 일단, 향후 청산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러는데, 이게 꼬여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어차피 조선이나 원전 같은 우리나라 기업 아니면 안 됩니다.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때문에, 트럼프가 직접, 조선소에서 건립해달라. 원전을 갖다가 이제 건설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교차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풀릴 때 이런 점부터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늦어지면은 이것도 늦어지는 거고 이게 빨리 앞당겨지면은 이것도 오른 시기가 앞당겨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무비자 입국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죠? 9월 29일부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중국 국경제래요. 그죠? 그러면 그거 쉴 때 한국으로 무비자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부작용도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자면 내수시장을 갖다가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가지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시 주석이 에이펙 회담에 참석을 갖다가 한다면,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이펙 회담 참석한다고 해서 한한령이 해제될까?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석한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한국과 무슨 관계 개선을 갖다가 가지게 될까? 그걸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무비자 입국을 갖다 허용했으니까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카지노, 그런 중국인들이 선물도 사고 하려면 면세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주로 소비재 이런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관심을 둬야 되지만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상승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략적인 측면에 좋습니다. 이 반도체는 뭐 강하게 올라갈 때는 팔았다가 또 일단 조정을 보이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그것이 대형 반도체든 소부장 반도체든. 저는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이렇게 뭐 출렁출렁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길게 바라보고 가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업황을 이제 보면 호황 사이클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조선이라든지 방산주가 수개월 동안 쉬다가 올라가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장기전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올랐을 때 팔고 밑에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금융지주사도 지금 연말 배당과 상법 개정에 따른 이제 수혜주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제 분할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우리가 주도주라고 봐야겠습니다. 사실 4분기는 배당 시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 속에서 일단 상법 개정안이 일단 12월 달에 이제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런 관점에서 최대 이슈가 일단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금융지주사는 우리의 핵심적인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석 전은 매수를 갖다가 좀 자제하고 이후로 넘어가서 주도주 중심으로 이렇게 공략하는 게 좋은데, 주도주는 반도체, 금융지주사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바이오주가 있습니다. 바이오주. 이거는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엘로를 갖다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도 보면은 우리가 패치 형태로 일단 이제 하는 게 개발하는 중에 있고, 아직 뭐 개발 성공도 없고, 경구용으로 일단 지금까지 주사제지 않습니까, 그죠? 경구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단 이제 일동제약 같은 종목이고, 그죠? 패치 형태로 일단 이제 개발을 갖다가 하고 있는 이제 라파스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이고, 그죠? 또 대웅제약 같은 이런 기업들인데, 어쨌든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신약 개발을 갖다가 해가지고 뭐 FDA 승인을 갖다 받는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엘로 라이센스 아웃을 갖다 하는 기업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관심을 갖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부실주라든지 비주도주 같은 걸 팔아가지고 바꿔줘야 됩니다. 또 이제 연말을 넘어가면서 일단 이제 부실한 종목들이 유상전자 막 하락시키고 이러면은 생명 연장, 목숨 연장입니다.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가 뭐 주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되살린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손실을 봤다들 팔아가 주도주를 교체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오늘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주가가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듯이 작년 6월부터 곡점을 찍고 나서 계속 하락세를 갖다 보여왔고, 최근 들어서 일단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바닥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 들어 기관들이 이렇게 사고 있어요. 외국인도 조금 입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런 점에서 일단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에다가 TC 본드 장비를 갖다 공급하는 업체예요. 그죠? 근데 경쟁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세메텍이라든지 LG전자 같은 이런 경쟁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이제 독점에서 과전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낀 거죠. 그래서 못 올라간 겁니다. 다른 이제 소부장들이 다 올라갔는데 이거는 못 올라갔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참여하면서 거기에 HBM을 대규모로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급 물량이 늘어날수록 한미반도체 TC본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반도체를 갖다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올라갔던 걸 사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보고,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이렇게 사놓으면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알짜배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올라가는 걸 따라 사는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것을 사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추석 이후에 여러분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